2012년은 전북 방문의 해다.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제일 처음 찾은 곳은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 전주라는 지명이 처음 사용된 데는 신라 경덕왕 16년으로 완산주를 전주로 개명한 것이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 전주는 900년, 견훤이 세운 백제의 마지막 수도이자 조선왕조 500년을 꽃피운 조선왕조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그래서인가 전주를 포함한 전북 일대에는 유독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천년의 고도 전주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다. 서울에서 전주까지 고속버스로 2시간 30분이면 가능하고 부산에서도 3시간 30분이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본향 전주를 만날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의 중심 전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전통문화의 중심답게 전주로 진입하는 나들목부터 남다르다. 전주를 세상에 이름나게 한 장소. 오목대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자취다. 이곳은 오목대입니다. 오목대. 이 오목대는 이성계를 이 세상에 알린 곳이기도 하고요.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자취이기도 한 곳입니다. 지금 이 오목대를 중심으로 한 이 주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유서가 깊은 또 조선을 개국한 어떤 이성계와 가장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주, 그 전주의 모습이 지금 우리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왜구들이 많은 침략을 해올 그 시기에 황산벌이라는 곳에서 왜적을 물리치고 바로 선조들이 살던 바로 이 전주에 들리게 되죠. 이 전주에 들린 이성계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오목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오목대에 올라온 이성계는 대풍가를 부르게 되는데 이 대풍가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나라를 세운, 통일국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숙적인 황후를 물리치고 부른 그 가사가 바로 대풍가인데 이 대풍가를 부르면서 이 이성계는 당시에 부패한 고려를 끝내고 새로운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을 밝힌 최초의 장소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오목대라는 곳이죠. 풍운 속을 일어섰다 위세 천하에 떨치고 고향에 돌아오니 모두 수구려 우러러 맞네. 오목대에 올라 전주 시가지를 내려다보니 그 옛날 태조 이성계가 가슴에 품었을 새나라, 조선 개국의 꿈이 절로 느껴지는 것 같다. 전주성 안과 밖에 경계를 짓는 풍남문. 호남 제1성이라고 적힌 위풍당당한 현판이 눈에 들어온다. 경기전에는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 있다. 경기전 앞에 세워진 하마비. 하마비는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라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하마비가 세워진 경기전은 어떤 곳일까? 하마비가 세워져 있는 이 경기전은 어떤 곳인가?
조선 3대 왕인 태종 이방원이가 아버지의 초상화, 즉 어진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경기전이고, 그래서 이 경기전 안에는 그 어진이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어진이 총 26개가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은 현재까지 유일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기전, 이 전주에 있는 이 경기전에 있는 초상화뿐이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어진은 시기적으로 볼 때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실제 모습과 같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 하지만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오목대에서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이성계의 뜻을 전해들은 정몽주. 역성 혁명을 읽은 포은 정몽주는 타고 있던 말머리를 돌렸다. 그리고 정몽주가 간 곳은 고덕산 남고산성에 있는 망경대. 천길된 바윗머리 돌길로 돌고 돌아 홀로 다다르니 가슴에는 시름이여 청산에 깊이 잠겨 맹세하던 부여국은 누른 잎이 휘휘 날려 백제성에 쌓였네. 정몽주에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역사는 새로운 시대를 허락했다. 시대적 상황에 맞설 수밖에 없었던 태조 이성계와 포은 정몽주. 정몽주의 뜻과는 안타까움과는 달리 역사는 새 시대를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려 말 당시에 타락한 불교와 정치 세력은 하나가 돼서 부패와 타락의 극치를 보이던 그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국된 조선은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거울과 경계로 삼아 오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은 흘러 나라의 이름은 바뀌었으나 고려 말 이곳에 올라 우국시를 지으며 지는 해를 바라봤을 포은 정몽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일모를 옛날에 그도 바라봤을 거라 생각하니 왠지 모를 숙연함이 느껴진다. 전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새나라 조선. 태조 대왕은 이곳 전주에서 해가 먼저 뜨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큰 뜻을 품었다. 전라북도 북서부에 위치한 익산시. 이곳엔 백제 무왕의 이야기가 곳곳에 있다. 이 또한 왕의 도시답다.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네, 이 전북 지역에는 왕의 도시, 왕의 기운이 서려 있는 지역입니다. 전주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성지이기도 하지만은 이곳 익산에는 또 다른 왕이 있으니 제 뒤에 있는 백제 30대 무왕입니다. 이 무왕에 대한 흔적을 지금부터 잠시 찾아가 보도록 하죠. 마와 나무를 캐던 서동이 백제의 무왕이 되기까지의 기이하고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서려있는 이곳 익산. 서동요로 유명한 무왕은 익산에 백제의 도읍을 건설하려 했다. 서동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어 불렀다는 서동요의 힘이 컸다. 그가 부른 서동요는 한낱 평범한 노래가 아니었다. 노래를 넘어선 참요요, 하나의 예언적 측면을 가진 노래였다. 서동과 선화공주가 사잠을 찾아가던 중 이곳이 당시에는 연못이었는데 이 연못에서 갑자기 미륵 3존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동과 선화공주는 그 미륵 3존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고 그때
이 소동은 생각하기를 이 장차 나타날 이 미륵이 바로 자기 힘을 깨닫게 되고 이 백제를 다시 부흥시킬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 삼존이 나타났던 그 연못을 메워서 동양 최고의 사찰인 미륵사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왕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던 백제의 문화를 또 백제의 부흥을 꾀하는 그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륵사지는 무왕의 남진 정책과 관련해 왕궁과 함께 지어졌다. 왕비의 소원으로 지어진 사찰은 국보 제11호로 지정된 미륵사지 석탑과 복원한 동탑이 남아있는 절터다. 백제 최대의 절터였던 미륵사지엔 황룡사 구축 목탑에 버금갈 높이 50m의 중앙 목탑을 중심으로 좌우에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 동탑과 서탑이 세워졌다. 무왕의 또 다른 자취 왕궁리 유적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20년 이상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왕궁리 5층 석탑 안에는 또 다른 국보가 숨겨져 있다. 바로 지난 1965년에 발견된 금제 금강경판과 사리 장원부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것은 백제 왕궁리 유적지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 무왕은 왜 이곳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을까요? 이곳은 무왕의 어린 시절 생가지가 있던 곳이고 또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주 요청지이며 경제력으로도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백제 본성과 백제 부흥이라는 꿈을 실현시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왕궁을 다시 건립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곳이 왕의 도시라는 그 증거는 이곳에는 지금 많은 보석이 출토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전주에 이어 이곳 익산 또한 왕의 도시, 왕의 기운이 서려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관광 상품으로만 전락을 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법고 창신이란 말과 같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깨닫고 선조들의 해안을 되살려 새 역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데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왕의 이야기가 서려있는 전라북도 전주와 익산에는 천명에 따라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그 다짐을 했던 태조 이성계, 그리고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 천도하려 했던 무왕 서동이 있다.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해내겠다는 집념을 갖고 이를 이루었다. 법고 창신. 이들은 단순히 지나간 위인이 아니다. 정신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 이을 수 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세대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삶에 두 왕의 도전 정신과 그 집념을 투영시키는 것은 어떨까?